여러분 안녕하세요. TV명륜대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숭실대에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여러분들에게 파주 삼현의 삶과 문학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주 삼현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주 삼현의 문학을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삼현이라고 하면 앞서 배웠듯이 구봉, 우계, 율곡 이 세 분을 의미했었죠. 그들의 문학은 무엇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도학과 진덕 수업이라고 해서 그들의 삶이 이제 도학 속에서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도학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덕 있는 대로 나아가면서 학문 공부를 시작했던 진덕 수업, 그 다음에 파주 삼현의 문학으로 살펴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도학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성리학의 이기심성을 포함해서 의리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학, 그 다음에 수양론, 벽, 이단론, 경세론 등을 포함하는 정주계열의 학풍으로 해석합니다. 이때 정은 정자를 의미하고 주는 주희를 의미하겠죠. 정자주자. 이 정자는 이제 이정자죠. 정호, 정의, 형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뭐 정주학이라고도 얘기하면서도 염락관민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뭐 염계주돈이라든지 그 다음에 낙양에 거주했던 이정자 형제가 있었죠. 그래서 낙양에 있었던 뭐 정자 형제, 그 다음에 관중에 있었던 인물 장횡거를 의미하죠. 우리가 관중이라고 하죠. 관. 그 다음에 민학이라고 해서 민중이죠. 민중. 민중 땅에 거주했던 우리 주자 선생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염락관민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정주학, 염락관민학, 성리학, 이학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제시하는데 우리는 이제 도학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도학을 바탕으로 그들이 학문을 이루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덕 수업에 대한 내용은 이제 주역 문헌전에 존재하고 있는데 군자는 덕에 나아가고 업을 닦아야 한다. 이 업이라는 것은 공부, 학문 여러 가지 의미를 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충성되고 믿었게 함이 덕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자의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죠. 그리고 말을 닦고 그 정성을 세움이 업에 거하는 바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들은 덕 있는 대로 나아가서 바르지 않은 것은 바르게 고쳐나가는 그런 일들을 서로 아낌없이 질정을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이 교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논어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이미 익히 아시는 분들은 아마 반가운 글이 되겠죠. 자왈 삼인행의 필유아사언이니 택기선자의 종지요 기불선자의 계지라. 공자지 말씀이죠. 삼인행 세 사람이 갈 적에는 반드시 그곳에 그 속에 내 스승이 있다. 내가 스승 삼을 만한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중하로 본다면 내가 중이라면 나보다 잘한 사람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상이라면 중하가 있을 수 있고 서로에게 다 이렇게 같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세 사람의 벗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 보죠. 그래서 그 선한 것을 가려서 그를 쫓고 그다음에 그 불선한 것을 이 택이 동시에 걸리는 거죠. 택해서 그것을 고친다. 그래서 선자는 쫓게 되고 불선한 것은 이제 고치면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친구 사귐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 강조를 바로 이 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리편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왈 익자사무, 손자사무, 우직, 우량, 우다문, 이의, 그다음에 우편벽, 우선유, 우편령, 손의 해서 이제 손자사무와 익자사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손에 되는 벗이 셋이 있고 그다음에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벗이 세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자엔 익자를 먼저 얘기했죠. 직하고 정직하다는 뜻이죠. 양은 진실하다, 신실하다, 믿음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다문한 친구, 뭐 많이 배우고 듣고 경험한 그런 벗이 있다면 좋겠죠. 그다음에 손에 내는 벗은 편벽하고 선유하고 편령하는 이 세 벗을 의미하는데. 이 내용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의미를 설명을 해놨죠. 비를 맞춘다라는 걸 편으로 보고 간사한 의미를 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 맞추고 어떤 일에 이제 간사하게 하는 일을 우리는 편벽. 선유는 말을 잘한다. 꾸미는 거죠. 편령도 마찬가지로 말을 잘하는 건데 아첨에 가까운 말들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 꾸미고 아첨하고 그다음에 비 맞추면서 하는 이런 친구들은 당대에는 굉장히 좋을 수 있으나 이건 손에 되는 벗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 본다면 결국 이 삼현은 이 의미를 아주 잘 실천해낸 인물들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율곡 선생이 우계 선생을 평가한 내용입니다. 이 장면은 이제 선조 임금께서 그의 벗이었던 율곡에게 이제 우계 선생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지점을 이제 여쭤본 것이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을 합니다. 정말 진솔하고 솔직한 표현인 것이죠. 재주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누구 재주가요? 우계 선생의 재주가 자기 벗이지만 국가를 다스릴 책무를 혼자 맡을 만한 이도 있고 선을 좋아하여 여러 인재를 등용시키는 이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의 벗인 송원의 재주는 만일 천하를 다스릴 만하다고 한다면 과한 말씀이다. 그거는 이제 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 사람됨이 선을 좋아하니 선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천하를 맡아 다스려도 충분할 만하다. 그래서 이 어찌 등용할 만한 재주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약간 겸손하게 이렇게 추천을 해야 되는데 원래 이제 두 사람이 20살 무렵부터 이제 도의지교를 맺어서 오랫동안 이제 신교 뭐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사귐을 이어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기의 벗을 잘 알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주 사면에 그런 문학은 이제 어떻게 펼쳐지는가? 교유시가 등장합니다. 교유시라는 것은 뭐 차운시도 있고 증답 서로 주고받은 증답시도 있고 기타 뭐 자신의 삶을 마지막에 이제 펼쳐내는 뭐 만시 같은 경우도 다 포함되겠죠. 여기에서는 이제 교유하던 상황에서 구봉 송익필 선생이 우계 선생을 추억하며 쓴 시입니다. 자, 이 추억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우계 선생의 편지가 이제 도착하고 그걸 받아보고 너무나 슬픈 감정을 이제 드러낸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봉소도루 연년하니 병리정은 사후전이라. 그래서 적구가 이렇게 시작되었죠. 한 통의 서차를 받고 눈물을 줄줄 흐른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늦게 받았으니까요. 병중에 다정한 말이 죽은 뒤에 전해서네. 혹이 평생 쟁 백일 한데 사문 차석 폐황천이라. 그 호연한 기상, 호연지기는 평소에 밝은 태양과 다퉜다. 우기의 기상이 그렇게 드높았다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유학은 이날 저녁 황천에 다쳤다. 우리가 보통 사문이라고 할 때 이 사문은 이제 유학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경옥로 삼경월이오. 그 다음에 문엄추강 만리천이라 그랬어요. 하경할 때 하자가 연꽃 하자죠. 경은 이제 기울어졌다. 옥로라는 것은 옥이슬이죠. 그래서 연잎에 기울어진 그 옥이슬은 삼경의 달밤이다. 삼경이라는 것은 뭐 자시죠. 아주 굉장히 늦은 밤 시간을 의미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문을 닫은 이제 가을강, 문엄 추강이죠. 추강. 얘는 만리의 하늘이다. 아주 이렇게 고고한 하늘 속에 이렇게 달이 높이 떠 있을 때 그 쓸쓸함과 외로움 또 그 고독함은 더 같이 이렇게 배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풍물각수 인사변이나 신교명막 지의연이라. 그래서 풍정과 이런 만물은 도리어 인사에 따라서 변하긴 하지만 우리 그대와 만나서 정신적인 사귐을 이루었던 이 신교만은 명막한데도 아주 쓸쓸하고 아득하기만 한데도 다만 의연하도다. 그러니까 계속 이 우리의 벗의 사귐은 죽어서도 변치 않으리 하는 이런 강한 표현을 해준 것이죠. 벗이 이제 돌아가서 이런 멋진 시를 받는다면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다라고 자부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구봉 선생이 이렇게 우계 선생을 그렸습니다. 율곡 선생이 이제 친구 우계와 더불어서 소요산에 찾아가서 함께 찾아가다 공심이죠. 더불어. 그래서 우계와 더불어 소요산에 함께 찾아가서 쓴 그런 시입니다. 한번 살펴보면 이제 칠원절구로 되어 있죠. 초합산계 우괴교면 부지하처 향소여라. 상봉사시 증상시기 인입 연라 공월소라 해가지고 풀이 이제 산속에 아주 우거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비가 아주 많이 와서 비가 다리를 무너뜨렸다. 우괴교 그랬죠. 그다음에 어느 곳이 소요산 가는 길인지 몰라요. 부지하처 어느 곳인지 모르겠다. 소요산 가는 길이. 그러니까 너무나 막 폭우가 내리고 막 길도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아마도 두 사람이 젊은 시절에 함께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봉사시 서로 만남이 일찍이 서로 아는 이 같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만난 그런 셈인 거죠. 그가 19살 무렵에 우계 선생 20살. 그래서 한 살 차이니까 그 무렵에 처음 신교 즉 도의지교를 맺었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 시절에 쓴 시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인입 연라 공월소라 그랬어요. 연라 안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나무 사이에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얽혀져 있는 이런 것들 헤치면서 들어가서 공월소 달밤을 함께 지새운다. 그러니까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렇게 먼 길을 떠나서 파주에 있으면서 그쪽까지 이렇게 넘어가서 이게
등산을 함께 하면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그들의 마음을 서로 터놓았던 도의의 그런 사귐을 했던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계성원 선생이 율곡과 더불어 여율곡이죠. 좌계변에 앉아서 율곡 선생은 이제 율곡리 파주에 가면 이제 밤골이라고 해서 율곡리가 있죠. 지금도 그곳에는 화석정이라는 정자가 놓여 있죠. 화석정 바로 밑에 있는 그 마을이 아마도 이제 율곡 선생이 거주했던 곳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화석정 주변에 굉장히 큰 나무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나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와 더불어 지금도 이제 파산서원에 가면 파주의 파산서원에 큰 그 나무가 있었는데 요즘 최근에 이제 잘라내고 없어졌습니다만 그곳에 이제 우계 선생이 거주하였기 때문에 그 앞으로 흐르는 강이 이제 눌놀이에서 쇠뇌라고 합니다. 쇠뇌를 우리식으로 발음한 것이고요. 한자로 하면 우계가 되겠죠. 아마도 이제 그 근처 시냇가에서 앉아서 아마 담론을 펼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계상 위 고순이 청음 산족이라 해서 첫 구절이 시작됐고요. 천류원 불식하고 어조 자만기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구. 그다음에 초제 풍광 눈 고울 눈자죠. 풍광 눈이요. 그다음에 태변 야경미라. 그다음에 한인 서제 수하야 상대 망담기라. 담망귀라죠. 담망귀. 그래서 이 오원시로 쓴 율시가 되겠죠. 그래서 계상 뭐 시냇가에 이제 둘러쳐진 이제 나무를 바라보는 거죠. 그쪽에 가면 이제 지금도 물이 이제 비가 많이 올 때는 좀 흐릅니다만 평소에는 이제 아주 양은 좀 적긴 합니다. 그런데 꽤나 이렇게 넓은 이런 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에도. 그래서 그 시냇가에 나무가 두르고 있으니 청음 그 맑고 그늘진 그런 곳이 낚시터에 흩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늘이 이제 위에서 비치는 모습 풍광을 일단 설명해 주고 있죠. 그다음에 천류원불식하고 그랬어요. 천류.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의 세계에 있어서 그치지 않는 세계를 의미한다라고 하죠. 흐르는 냇물을 본 뒤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천류불식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물고기와 갈매기 이제 그냥 샌데 이제 그쪽에 이제 갈매기들이 주로 난다라고 해서 만기를 잊었다, 기심을 잊었다. 이때 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꺼리는 마음을 주로 이제 의미할 때 쓰는데 새들이 이제 잊지 않고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풀 사이로는 초제로는 풍광이 눈 아름답다. 뿔빛의 고운 빛이 이렇게 펼쳐지는 광경을 또 눈에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변 이끼 낀 그런 냇가에서는 야경 들길이 아주 적다. 이 말은 이제 사람들이 그곳으로는 많이 안 다녀서 흔적이 좀 드문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풀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 상황을 설명해 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들 둘이서 이제 나누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인 거죠. 한인 서재수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한가로운 사람들 둘이 모여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손에 책이 있다라는 거죠. 책을 편 채로 상대 서로 대하면서 담담하게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죠. 뭐 큰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러면서 돌아갈 것을 잃는다. 이 말은 뭐예요? 돌아갈 줄도 모르면서 계속 책번째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멋진 벗을 만나면 그 시냇가에 앉아서도 이렇게 시간 간 줄 모르고 지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계성원 선생이 이제 정송강 철, 그러니까 송강정철이죠. 정철의 운의 차운에서 쓴 시입니다. 피미 송강수 출의 철저청 당반 공일목 방촌 유여성이라 이렇게 썼는데 이제 송강 선생과도 이제 벗으로 친하게 지냈다고 했죠. 이들은 뭐 우계와 구봉 선생은 이제 벼슬을 따로 하지 않았었습니다만은 이 율곡과 송강을 해서 벼슬 자리에 나가서 나중에 서인의 항맥을 이루는 이제 큰 뭐 인물이 되었죠. 그래서 송강 정철 같은 경우도 우계성원 선생이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피미 저 아름다운 송강의 물 가을이 오면 철저청이라 아주 저 밑바닥까지 아주 맑아진다. 밑바닥까지 뚫고 들어가서 맑아지는구나. 그런데 탕반 공일목이다. 탕반은 날마다 이제 목욕을 할 때 쓰는 목욕통이 있는 건데 우리가 대학 장구에서 나오는 그런 구절이죠. 일신, 일일신, 우일신 하는 그런 경우를 탕반에다 써놓고 이렇게 늘 자신의 앞날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낼 때 쓰는 표현처럼 거기다 이제 목욕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가꾸면서 닦아낸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런데 방촌이 바로 마음이죠. 마음을 여성, 성자가 술깰 성자니까 아주 성성하게 깨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가 이제 좀 술을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송광이. 그래서 이제 그 술에 대한 것도 경계를 해주면서 앞으로 더 발전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벗에 대한 그런 질정을 해주는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멋진 시를 써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시문에 이제 송광 선생은
앞부분에 이제 자신의 이제 아들에게 아마 이런 얘기들을 했겠죠. 그래서 아들이 누구냐면 정홍명, 정기명이 있는데 그 중에 기암 정홍명이라는 이제 송강 아들이 당신의 이제 글자를 집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써놓은 판액으로 써놓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피미 송강수 하면서 이렇게 들어있죠. 요것을 만들어냈고 기암 수필 기암의 손수 쓴 글자를 집자했다 이렇게 해서 뭐 제시한 그런 판액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송강 선생은 이제 우계 선생에게 보낸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보내냐면 자죽으로 된 지팡이를 보낸다, 자죽장을 보낸다라고 해서 이런 답시를 씁니다. 양원 자죽장을 기여 우계옹이라. 양원에 있는 자죽장. 그러니까 이때 양원은 뭐 옛날 뭐 중국에서 이제 뭐 은거하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으로서도 많이 펼쳐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소세원 양산보 선생이 살던 그런 담양 쪽에서 뭐 죽세공품이 많이 나고 대나무가 우뚝우뚝 잘 자라죠. 그곳에서 이제 많이 거주하였기 때문에 그 양원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원에서 얻은 그 자죽장 지팡이를 붙일 기 줄려 붙여서 준다 우계옹에게. 그러니까 내가 이 지팡이 들고 이제 붙이러 간다 이 말이죠. 그 지차 향하초 이것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지금 아주 신나는 마음이겠죠. 벗에게 내가 이 지팡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니까요. 파산 운수중이라. 저 파산 땅에 있는 파평이었죠. 파산 땅에 있는 그 운수중으로 구름서린 곳으로. 앞에 눌놀이의 그 냇가 우계가 펼쳐져 있으니까 그 위로 이제 아름다운 공간이 있고 해서 그곳을 운수중이라고 이렇게 멋진 공간으로 이제 해석을 해내고 있는 거죠. 벗을 찾아가는 그런 흥겨운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네 사람은 아주 멋진 사귐을 하였는데 그것이 함께 구현된 연구, 그러니까 연을 이루어서 한 수씩 이렇게 읊어서 짝을 지어서 쓴 시를 우리는 연구라고 합니다. 연구. 이 연구시가 있는데 이것은 유남악이라고 합니다. 이때 남악은 이제 지리산을 의미하죠. 남악을 유람하면서 이 시는 이제 뭐 그곳에서는 이제 구봉 송익필 선생의 단독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정밀하게 분석을 하다 보면 최근 연구자들은 이제 네 사람이 쓴 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색깔을 달리 해놨는데 흰색은 구봉, 그 다음에 이런 색은 이제 율곡, 그 다음은 송강, 맨 마지막에 우계가 이렇게 한 구씩 주고받아서 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초이인 삼사, 그러니까 초이를 입은 세네시, 당신들 의미하죠. 진세 외유라, 진세에 이 속세 밖에서 이제 돌아가는 의미죠. 그래서 진세에서 외유하고 있다, 밖으로 이렇게 논일고 있다. 그러니까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유람하고 있는 광경을 이제 설명해 내고 있죠. 이제 풍광을 먼저 얘기하니까 이제 그 다음도 풍광을 또 어느 정도 제시를 합니다. 율곡 선생이 동심화이라여 산첩수성유라. 그래서 골이 깊으니, 골짜기가 깊으니, 그러니까 뭐 거기 여러 가지 골짜기 있죠. 지리산에 가면 골짜기 깊으니 화의, 꽃도 의라, 게으를 낳자요. 게으르고, 뜻이 게으르다는 건 뭐예요? 꽃 필 줄 모르는 거죠 아직. 그 다음에 산첩수성유라. 산은 첩첩한데 물소리는 크하도다. 그래서 그 경치를 먼저 성경을 이렇게 제시를 하죠. 그러자 이제 송강 선생이 거기에다 이제 또 화답을 하죠. 단악은 배중하여 장풍 수리추라. 그래서 단악, 깎아지는 맷뿌리는 배중의 그림 같다. 술잔 속에 이렇게 어리 비치는 모습이 이렇게 저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오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굉장히 멋지게 제시를 한 거죠. 그다음에 길게 불어오는 이런 바람들은 소매 속의 가을이로세. 그 아주 경치 읊은 모습이 기가 막히죠. 계절적 배경도 설명해내고 그 주변 풍광도 함께 아우르는 이런 멋진 시문을 또 제시를 한 거죠. 그러자 이제 맨 마지막에 우계 선생이 빗끌어매어서 이것을 매조지해 줍니다. 백운 암학이요. 그다음에 귀로 가청우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서 이제 혹시 지난 시간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알 수 있죠. 아버지 청송 성수침의 글씨를 배고 그 다음에 우계 선생의 글씨 비문 그 글을 이렇게 집자해 놓은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신문에 나왔던 그 자료가 바로 요 구절을 따온 것이었어요. 10구절을. 그래서 흰 구름은 암하에서 일어나다. 저 바위 밑에서 싹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돌아갈 때는 청우를 타고 가겠다. 푸른 소 타고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이 네 사람의 자신들의 이게 마음과 흥치를 아주 한껏 드러낸 시가 이 유남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벗사김이 중요하고 서로 의미가 이렇게 통하였으면 이렇게 시문을 서로 쓸 수 있는지 굉장히 멋진 벗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파주 사면은 이제 시조들이 있습니다. 우계 선생이 쓴 말 없은 청사녀 태 없은 유수로다 갓 없은 청풍이연 임자 없은 명월이라 이 중에 병 없으니 분별 없이 늙으리라라고 화원악보에 제시된 우계시. 그러니까 아주 맑고 고고한 기상을 드러내고 그 상황을 설명해낸 이 시조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 시조. 이것은 영역본으로도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데 아무튼 우계 선생의 그 기상을 그대로 기품을 드러낸 시라고 보겠습니다. 많이 뭐 익히 아는 시죠. 그 다음 시문은 율곡의 고산구곡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고전번역원에 가면 이제 종합 DB 자료에 이제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고산구곡가가 이렇게 펼쳐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구곡담을 설명해 놓는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 일찍 알지 못했는데 하면서 설명해낸 이 곡을 1곡에서부터 9곡까지의 구곡의 의미를 설명했는데 이것은 이제 주자 선생이 무의구곡을 다루고 있었죠. 그래서 무의구곡가를 썼고 도산 선생이 도산 12곡을 썼는데 그에 대비돼서 이제 고산구곡을 설명해낸 그런 글입니다. 요 내용에서 이제 한 구절만 보면 구곡가 중에서 일곡은 어둠이요 하면서 우리가 시작된 요 내용이죠. 일곡 하처시오 관암 일색조라. 그다음에 평무 연념 후에 원산 진여하라. 송간 칠옥 준하고 그다음에 연저 우드컨이 저자죠. 우인내라. 해서 일곡이 어디인가 관암에 해가 쫙 비치는 모습. 그다음에 평평한 들판에 펀펀한 해석이었는데 평평한 들판에 안개 거친 뒤다. 이제 번역원에서 이제 해석된 이제 자료집을 그대로 이제 인용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먼 산의 그 모습은 참으로 그림 같도다 여화. 그다음에 송간에는 녹준 풀을 녹자 항아리 준자인데 우리 술 항아리가 잘 익으면 이렇게 아주 이렇게 푸르스름한 빛이 이렇게 감돈다고 하죠. 녹준을 놓고 그다음에 연저 뭐 느릴 연자 우드컨이 저자죠. 그러니까 우드컨이 기다린다. 벗 오기를. 그러니까 바로 지금 마시지 않고 친구들 기다려서 내가 함께 하겠네라는 의미까지 담겨져 있죠. 굉장히 멋진 시죠. 아마 벗이 누군지 말하지 않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벗들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예. 자, 그 다음에 바로 앞서 송광 시조가 또 있는데요. 송광의 이 시조도 굉장히 유명하죠. 제 넘어 성 권농집에 술 익단 말 어제 듣고 눈소 발로 박차 얹히 놓아 지질 타고 아예야 네 권농 계시냐 정좌수 왔다 해라. 이때 성 권농은 바로 우계 성원 선생님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과거에 이제 배우지 않았을 때는 권농은 농사를 권장하는 사람 이 정도로만 해석했는데 우계 성원 선생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정좌수는 바로 당신이었던 거죠. 아마도 강화도에 거주하고 계셨을 때 이제 시리에 빠져서 낙향한 셈이죠. 그곳에 있을 때 이제 자기 집 술 가지고 이제 친구 찾아가는 그런 술도 뭐 먹으러 가는 건데 이제 거기서 불렀으니까 가는 건데 아무튼 얼마나 기쁜 마음에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가는 아주 흥겨움을 이렇게 잔뜩 드러낸 그런 시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권농은 우계 성원이었음을 알 수가 있겠고 정좌수는 당시에 이제 뭐 향청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장 높은 으뜸가는 벼슬 하고 있던 사람들이 지방 사회에 낙향하면 그곳 뭐 주인 노릇할 때 썼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들의 그래서 수학 집주 발문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들 사면이 어떻게 이제 자신들의 삶을 구현해냈는지 그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었다라고 했는데 수컨이 이제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쓰게 된 것이다라는 배경을 설명하고 해산 남쪽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해산 남쪽이 바로 앞서 얘기했던 해주 석담을 의미합니다. 석담을 의미해서 그들의 이제 학설을 바탕으로 이 수학 집주를 완성해 간 것이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한두 지부에게 보냈다라고 하는데 율곡 선생이 이제 우계 선생과 당시에 구봉 송익필 선생에게 이것을 보내서 자세히 정정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나도 반복해서 볼 수 있었다. 이거 혼자 쓴 거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뒤늦게 감히 사양할 수 없어서 이 발문 쓴다. 이렇게 해서 쓴 수학 집주 발문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들의 삶은 한 사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함께 이루어진 집단 지성이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파주에 가면 우계 기념관이 파주 향양리에 있고 그 다음에 우계 성원 선생묘가 파주 향양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는 자운소원, 파주의 자운소원과 화석정은 익히 알고 있지만 우계 선생에 대한 부분은 좀 조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뜻깊은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